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경제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주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까지 4년을 더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 간다면 최소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더 하겠죠. 그렇게 이제 미니멈 12년 동안 학업에 집중을 하고 보통 대학교까지 16년, 대학원까지 하면 19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업을 성취를 끝으로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직장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입사를 하고 이제 연봉 계약을 했을 때 잘 받으면 초봉 3천만 원, 평범하게 2,400만 원의 연봉을 이렇게 협상으로 끝내고 1년을 10년 이상 공부했던 시간보다 더 열심히 내 삶을 갈아놓고 집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막내로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의 눈치를 보고 욕도 가끔 먹고 그렇게 당연하게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뭐 가끔은 웃고 떠들고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가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늦은 밤 차까지 막히는 구간을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상실되는 내 자유의 시간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로한 채로 씻고 누운 후에 다시 다음날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고 2년차, 3년차, 4년차, N년차가 돼가면서 직장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쌓인 스트레스를 받은 월급을 거의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그만 활동을 하려고 해도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비는 도파민을 일으키고 일종의 패턴처럼 월급날 소비를 하는 생활 루틴이 세팅이 되고요. 최악은 신용카드로 미리 돈을 다 써버리고 월급날 결제로 돈이 싹 다 나가버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고 뭔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태어나면서 뭔가 이상한 함정에 빠져서 열심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달려가는데 뭔가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빨리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덜 하지만 부쩍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월급 노예를 탈출해야 한다라는 키워드의 영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지는 월급은 마약이고 그 마약에 심취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직장에서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고 버려지게 되면서 하루빨리 그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취지의 영상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 죽을 듯이 노력하면 월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붐 때문인지 퇴사라는 키워드의 영상들이 또 올라오면서 일련의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 영상을 접할 때 이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고 온 날이면 아 맞아 저렇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앉아서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성의 끈이 다시 묶여지면 아 이건 아니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곤 했었는데요. 미생에서 퇴사한 오 과장님의 선배가 밀어낼 때까지 회사에서 버텨내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회사는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퇴사하고 월에 1,000만 원을 번다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솔직히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위한 영상들을 만들고 그 영상들을 클릭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그 영상을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은 꽤나 삶에 적용할 만한 지혜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 어린 친구들의 인생에 변별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과 조금은 충동적으로 아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인생은 정말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일들에 거짓 없이 책임을 부여합니다.
퇴사를 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퇴사하기 이전에 엄청난 준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봄에 반짝 피는 꽃처럼 금방 저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왜 도전 정신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퇴사라는 카드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이 퇴사라는 키워드와 퇴사한다면서 영상을 올리고 이제 떡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처음 나오던 조회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낮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하고 이런 디지털 노마드 세계에 뛰쳐 들어가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한 달에 이 디지털 노마드로 50만 원도 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긴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것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밖에서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직장에서 하는 노력의 10배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입에 풀칠 정도를 하면 꽤나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쓰고 이제 퇴직금까지 다 쓴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수에 찬 마음으로 터벅터벅 억지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직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월급 노예를 탈출하고 싶다면 그냥 직장에서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혹은 몸값을 높여서 이직을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영상의 포인트는 내가 어느 직장에서든지 40대나 50 전으로 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오너들은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는 우리보다 더 빠르고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을 이제 일로 부리기가 더 편하니까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퇴사하고 나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에 뭔가 내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좀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의 연장선을 구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너무 타인의 주장과 인생관에 너무 쉽게 베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또 부탁드립니다.